안녕하세요, 안녕이입니다.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동업자가 횡령을 해서 빚만 3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집에만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경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행동하고 또 움직이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재산이 약 8,300억 원으로 국내 재벌 20등 안에 드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이 역경 지수가 높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도 역경 지수를 높이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이왕 움직일 거면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조급한 마음에 옳은 선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직을 오랫동안 한다거나 필기 공부를 총론이라든가 통합책이라든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것을 저와 같은 채널이나 현직자, 유튜버, 컨설팅 등등을 꼭 물어보고 확인받고 제대로 준비해서 꼭 취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가 댓글의 주소에 있어요. 편하게 한번 물어보고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주도 비계 사건에 관한 기사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백종원 선생께서 전통시장, 축제 등 바가지 요금을 잡고자 움직였다고 하네요. 주는 꼬라지 대비해서 가격은 비싸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서 또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백종원 선생께서 직접 전통시장이나 축제 등에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을 점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네요. 과연 이런 논란에 백종원 선생께서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저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되는데 일단 쓰레기 같은 행위가 있다면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결, 맛, 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준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겁니다. 맛이 있어도 친절하지 못하다면 또 친절하고 맛도 있는데 청결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가시나요? 저는 안 갑니다. 대부분들도 안 갈 거고요. 정말 그들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관광산업의 효과나 그런 것을 모르고 광활청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 자멸하는 어떤 행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은행에서 자영업자들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는데 코로나보다도. 근데 왜 이럴까요? 정말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실제로 반도체 효과랑 비슷할 정도로 강합니다. K 콘텐츠, 음악, 가수, 영화, 드라마로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왜 이렇게 야박한 행위를 할까요? 오히려 잘해줘도 못할 판에 국내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에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상인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님은 식문화 차이라고 해서 제주도 비계 사건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주도는 비계만 먹고 사나요? 식문화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류가 강해지면 관련 콘텐츠를 통한 수출이 증가합니다. 라면이나 삼겹살이 대표적이죠. 이런 흐름에 관광, 또 문화산업, 다양한 브랜드 이런 산업들이 연관이 돼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그것에 더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제가 찾아봤는데 2023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한한 수치가 999만 5천 명이라고 하네요. 2022년도보다 27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런 비계 사건이나 축제에 저런 바가지 요금이 말이 될까요?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 순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쁜 뉴스가 있는 반면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춘천, 강릉, 속초시가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 공동으로 외국인 개별 관광객 전용 택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난해만 7,100명이 이것을 이용했고 2022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실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현재도 지금 2024년도 지금 3, 4월에도 벌써 3,000명이 넘게 이용했다고 하네요. 지자체가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 관광객들이 오기 어려운 관광지와 연결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전통시장과 개별 관광객 선택 코스를 함께 어울러서 강원도의 어떤 곳곳에 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강원도에서도 경포대 횟집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 산업을 봤을 때 사례를 보았을 때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교통 인프라입니다. 강릉을 예를 들자면 서울과 KTX 연결되면서 여러 도로들을 뚫어놨어요. 그 덕분에 이제 강릉에서는 웬만한 버스로도 충분히 관광지를 다 돌 수도 있죠. 거기에 저런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를 만들었다면 더 많이 사람들이 오겠죠. 또 이런 교통 인프라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오기 편하고 와서 또 버스라든가 도로, 인도와 도로가 정확히 구별돼 있고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것을 보았는데 한 꽤 됐어요. 한 5년 전 뉴스예요. 지방의 어떤 전통시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내 어떤 그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또 영어로 된 메뉴판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어떤 청결 그리고 바가지 요금을 하지 않는 그런 서약 같은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탑 3인가 2에 들을 정도로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전통시장 관광지에 이상한 투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편하게 볼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강에 개물을 이제 2억 원을 주고 설치했고 지금 해체를 한다고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인도와 도로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광지와 자연 환경 보존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방치를 해놔요. 지자체가 좀 쓸데없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지방 경제가 소멸한다는데 왜 이런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까요?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가끔 지방은행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와서 수익을 벌려고 하고 정작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등 발전에 정말 기여할까요? 이것을 개선하려면 먼저 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나 그 지방 공공기관이 그 해당 지방은행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경제 입찰 운영 방식을 하다 보니 시중은행이랑 거래를 하게 돼요.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보고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 사회공헌 금액을 번 수익 금액을 나눠서 이제 활동 비율을 따지는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은행들은 10%도 안 됩니다. 광주은행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헷갈리는데 전북은행이 37%, 제주은행이 10%, 광주은행이 11%네요. 다른 은행들은 10%도 안 됩니다. 8, 9% 정도 돼요. 이것도 늘어났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지역에 대한 재투자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예전에 막 은행들 지원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지방은행은 설립법 자체가 지방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방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왜 있는 거예요? 대구은행은 무슨 시중은행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이 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모두를 얘기하고 어떤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큼지막한 얘기들을 좀 더 상황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현재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아까 많이 온다고 했죠? 그것을 왜 발전시켜야 되는지, K콘텐츠가 발전하면서 한국에 많이 오니 수출이 이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서울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다시 상품이나 브랜드로 이어져서 수출이나 이어져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개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생각, 대안을 또 짜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 얘기,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